김용민의 정치쇼 수요일 2부 3변시대 함께하겠습니다. 법조인의 눈으로 본 대한민국 정치, 사회, 법조. 아무래도 오늘 이야기는 딱 하나일 것 같습니다. 예, 자 MB의 소환, 이 조사 내용 또 전망, 구속 전망까지 한번 상세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조인 세 분 모셨습니다. 먼저 김태현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통상 5분 전쯤에는 오셔야 하는데 항상 네. 정시에 오셔가지고 저희가 다음 주부터 10시 25분에 2부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 정말요? 예, 예. 그럼 출연료 더 주세요? 아니죠. 부가 3개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11시 25분에 끝납니다. 아 그런가요? 예. 똑같습니다. 예. 자, 농담이었고. 예. 그리고 우리 이 피플 게이트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성문 피플 변호사님. 네, 너무 백성문입니다. 어색하네요. 안녕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김태현 변호사는 이제 광고 시간까지 계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29분쯤 항상 왔는데 예. 이제 광고를 하고 3, 4분에 시작하는구나. 그걸 계산해서 온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방송 슈트라 온에어 켜지기 전에 들어오면 다 온 거예요. 무슨 뭐 온에어 저기 한 때만 앉아 있으면 되지. 근데 월초에는 좀 일찍 와주십시오. 월초에는 광고가 좀 적어요. 아 그래요? 점점 월말까지 이 광고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월초에는 좀 일찍 와주셔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정열 전 판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패션리. 네? 정열리. 예. 그 패션이 아니고 패션인 줄 알았어요. 줄잘 쓰는 그건데. 그런가요? 좌우로 정렬할 때 좌우로 정렬. 알겠습니다. 자, MB가 이제 검찰에 출두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통상 이 서울중앙지검의 조사 스케줄로 보자면 지금 뭐 하는 시간입니까? 이제 시작됐죠. 시작됐어요. 네, 조사는 시작됐죠. 일단 아까 포털에 서서 이제 몇 마디를 하고 오늘 네. 나라 걱정 굉장히 많이 하고 들어가셨죠. 정말 뭐 그 이 안보, 와중에도 민생 뭐 걱정 참 많이 하시고. 이 와중에 네. 그래도 오늘 혹시라도 저는 안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치보복이란 말은 안 하셨어요. 근데 내가 할 말은 참 많지만 아마 그 안에 포함되지 않았나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한동훈 3차장하고 티타임을 갔습니다. 뭐 가졌을 거고요. 윤석열 지검장하고 원래 지검장들이 이제 티타임 할 때 나오진 않아요. 그 전에도 다 보통 이제 차장, 부장 이런 분들이 네. 전직 대통령 나왔을 때도 이제 예. 티타임 가졌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누가 나왔습니까? 노승건 1차장이 네, 그 차장이 나왔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수사를 좀 진두지휘하는 쪽에서 그냥 나오는 거고요. 예. 뭐 거기서 더 나가서 예우를 해서 뭐 지검장이 나오는 건 좀 그렇잖아요. 빨간 양 단자를 깐다든지 뭐 이런 거. 뭐 레드카펫 이런 것까지 깔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고 티타임은 끝났을 거고 이제 보통 한 10시 정도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라 예상이 됐으니까 예. 이제 지금 이제 초기부터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도중이겠죠. 그러니까 티타임을 할 때 예. 기관장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검사장이 아니고 차장이 나온 거죠.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이인규 중수부장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기관장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대검에서 중수부에서 조사받았으니까 그때 기관장은 대검회장, 검찰총장이거든요. 예. 검찰총장이 나와서 커피 마신 게 아니라 지금 중수부장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윤석열 전 지검장이 아니고 한동훈 3차장이 나가서 이제 커피를 한 10분, 15분 정도 마시고 9시 한 49분부터 지금 조사가 시작됐다는 것 같은데 네. 재밌는 게요. 한동훈 전 3차장이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했었어요. 예. 당시에 민정수석실, 민정 2비서관실에 있었는데 당시 이제 수석이 권재진 전 수석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직속 부하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런데 직속 부하였는데 지금 시설이 한 10년 지나가지고 오히려 이제 한동훈 전 3차장이 직접 조사는 안 하지만 수사를 하는 사람이 됐고 예. 거기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무슨 조사 잘 받으시라고 뭐 자네 오랜만이야 뭐 이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네요. 요즘에 자꾸 욕심을 내.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조사 욕심을 내요. 커피를 마시고 조사하러 들어간 건데 예. 오늘 역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재밌는 건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 메시지입니다. 예. 할 말이 많으나 할 말이 많으나.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들만 한 거예요. 국민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사 받겠습니다. 당연히 루틴하게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할 말이 많으나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이런 얘기인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예. 어제 사실은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 이제 매일 우리가 언론 브리핑을 할 거다. 내일 메시지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면서 과연 어떤 류의 메시지가 있을 건지 막 취재가 들어갔습니다. 예. 어제 저녁 버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휴민트를 통해서 취재한 휴민트. 저희가 또 단독 공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어제 저녁 버전으로 해서 오늘 발표한 메시지는 이었던 것 같아요. 국민께 송구하다 성실하게 조사받겠나 당연히 있는 거고 다스는 의혹은 결코 사실 아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다. 오해가 있다면 충분히 소명하겠다.
수사 내용이 사실처럼 보도되고 알려져서 우려다. 근데 재밌는 건요. 예. 이게요. 지문 우리 시나리오 보면 지문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어요. 다 쓰는 의혹을 결코 사실은 아니다. 단호하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욕심 너무 내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검찰의 무리한 수사 비판 완곡하게라는 완곡하게.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 저를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시나리오가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밤새 바뀐 거죠. 아. 물론 제가 취재한 게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결과론적은 틀린 건데 예. 밤새 바뀌었다. 그렇다고 보면 약간 이제 나오는대로 강원 기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는 전형적인 정치적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예. 뭔가 숨기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제 버전대로 한 문장을 정리하는 거예요. 예. 할 말은 많으나 할 말은 많으나 내가 적절치 않다. 대통령으로서 전직적으로 말했으면 얘기하는 게 예. 이렇게 한 문장을 정리를 하고 검찰 올라가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예. 마이크가 온 김에. 예. 이걸 하나 오늘 제가 또 주의 깊게 봤던 건 영상 녹화에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오 그래요? 그렇죠. 박 전 대통령은 동의 안 했다고 그랬거든요. 예. 박 전 대통령도 동의 안 할 거라 다들 예상했습니다. 대면 조사도 잘하는데 텔레비 찍는데 얘기하겠습니까? 안 하지. 예.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상 녹화에 동의했다라는 얘기는 영상 녹화는 좀 더 생생하잖아요. 예. 그게 나중에 법적으로 현출될 가능성도 있는 건데 예. 그 얘기는 나름대로는 자신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나는 준비를 다 했어. 네. 그것이 나중에 법원과 검찰에서 받아들이는 걸 변론하더라도 예. 내 나름대로 로직을 가지고 버벅대지 않고 나는 할 자신 있어. 이거죠. 그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달변은 아닌데. 달변. 예. 새빨간 거짓말이면 이렇게.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어? 그랬었는데, 이 자신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니 지금 국민들이 다스는 도저히 그러니까 뭐 어떤 시각에서 보더라도 MB 것이라고 볼 수밖에 두 가지 없는 가능성이에요. 예. 정말 자신 있고 야 클리어해. 새빨간 거. 그만할게요 이제. 진짜 그만해, 이게 이제. 거짓말이라는 거 확실히 자신 있든지 또는 네. 지금 여기서 영상 조사를 안 한다고 봐. 그럴 줄 알았어. 자신 없구만. 네. 근데 영상 조사한다. 뭔가 있나 보네. 예.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일정의 포장술 네.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겠죠. 근데 사실 영상 녹화를 하나 안 하나 예. 실질적으로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영상 녹화를 하는 걸 동일한다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그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 오늘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에서 떠날 때 그 앞에 저번에 있었던 태극기 부대조차도 없었던 그냥 썰렁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등을 돌린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실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스는 MB인 거라고 이제 대부분 믿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 영상 녹화 안 합니다. 그럼 에이 맞구만. 자신 없구만. 예. 근데 실질적으로 뭐 어쨌건 증거로 사용되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나중에 조수다 보고 동의해서 증거로 쓰는 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거든요. 예. 그런 거 고려한 거죠. 예. 자, 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제가 앞서 이제 일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 조사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냥 뭐 구속을 하려면 조사는 반드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구속을 하기 위한 그런 전 단계로서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이정열 전 판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증거 자체가 예. 측근들의 증언, 그러니까 진술, 그 다음에 영포 빌딩 지하에서 발견한 다수의 문건들. 예. 그래서 증거 자체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해서 자백을 받느냐의 문제이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뭐 재판 과정이든 구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네. 그런 반성의 여지 이런 정도지 사실 어떤 사실관계를 새로 밝히고자 하는 거는 지금 단계는 아닐 것 같고 오히려 구속된 이후에 예. 그 부분이 더 집중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하나 이제 좀 뭐 이런 법률가로서 네. 사무장이지만 예. 흥미롭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는 지금 이 들어와 있는 변호인들이 과연 이게 적법한 변호인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동기 전 민정수석은 빠진 걸로 아는데요. 또 누가 문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별도의 법무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이 사건 변론을 위해서. 예, 그래서 지금 법무법인 1000개? 열림. 영포는 원래 있어요. 예. 있어요. 법무부 영포 어딘지 아세요? 어디 있습니까? 영포 빌딩에. 진짜인데? 진짜요? 있어요. 근데 이게 변호사법을 보면,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에 관해서는 변호사로서 다시 이제 직무를 취급할 수 없고 이러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정동기 전 법무차관이 빠진 거는 그걸로 이해가 되는데 예. 이거는 이제 이 조항이 있는 거는 변호사법 31조 1항이고 예. 2항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예. 이 경우에 그 사망하고 사모가 그 이 공무원하고는 큰 관계는 없지만 이런 경우에 이 법무법인 자체가 네. 이제 하나의 변호사로 봐가지고 들어가 있으면 예. 그런 거를 지금 법률상으로는 약간 큰 무리는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대한변협의 유권 해석에서 예.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선례가 있어요. 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강행을 한다면 지금 대한변협에서 네. 그러면은 변호사법하고는 약간 확장된 해석이긴 하지만은 예. 이 변호인의 변호가 적법한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대한변협에서 확실하게 나와 있는 거는 그 사건의 주수행 변호사, 예. 담당 변호사가 되는 것까지도 안 된다라고는 오. 하고 있는데 예, 예. 그런데 지금 아예 빠지셨죠 정동희 예. 차관께서는.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법무법인 자체가 아예 이 사건 변호만을 위해서 설립된 법인이라 예. 이거는 너무 목적이 명백하기 때문에 예. 이것도 지금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변협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나중에 뭐 그렇게 MB 쪽에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렇게 한 조사가 네. 변호사가 들어와가지고 얘기한 것이 그 부분이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예. 그때 본인한테 유리하게 얘기했던 부분은 그건 딱히 뭐 불리한 부분이 아니니까 예.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더라도 예. 혹시라도 본인에게 불리했던 부분은 다시 조사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이제 김원박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검찰이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 아니냐고 다른 의미이실 수도 있지만 예, 예. 사실 이 부분에서는 좀 하나 또 신경이 쓰이긴 해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한변협에서 그것도 혹시 문제되나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까지는 안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단, 뭐 유불리를 떠나서 그러니까 일단 조사가 끝나고 나서는 변협 입장에서도 그렇죠. 사실 좀 판단을 하기가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울 네. 거예요. 네. 뭐 예. 오늘 조사하기 전이라면 또 예. 모르겠는데 예. 또 그렇게 되면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보면 아니 나는 변호사도 못 쓰게 하냐. 뭐 예. 그럼 그 법인 만든 거 법인 다시 깨고 원래 자리로 가서 다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예, 예, 예. 대한변협에서 거기까지 나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예. 드네요. 그 MB가 네. 변호사 선임 비용과 관련해서 이 사회에 재산을 다 환원해서 내가 변호사 쓸 돈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죠. 그분이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많은 국민들에게 큰 웃음을 줘가지고 말이죠. 이게 뭐 그렇게 웃음을 줄 얘기하면 의도는 참 아닐 텐데. 진지했어야 되는 느낌이 국민들이 봐도 다 사회의 돈을 환원해서 진짜 돈이 없으셔서 예. 변호사 수임료도 없구나 예. 이렇게 느끼는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예. 문제는 제가 어제 댓글을 보니까 예. 이분이 개그 욕심 있나 뭐 이런 쪽으로 댓글이 대부분 달리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예. 그냥 팩트 체크. 예. 그러니까 다 사회 환원 한 게 아니잖아요. 예. 일단 퇴임하실 때 남았던 돈이 한 57억 정도 됐던 걸로 일단 나오고 있고요. 그거를 그 사이에 다 쓰진 않으셨을 거고. 다 쓰요? 아유, 그러니까 예. 그 돈이 남아 있다는 전제하에는 변호사 비용 부족하다라는 거는 사실 앞뒤가 좀 안 맞죠. 예.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이미지인 것 같아요. 나는 다 써도 내 거 아니고 네. 지금 뇌물 받았다는 것도 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 수중에 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돈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변호사 수임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게 간접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이건 업계의 비밀이긴 하겠습니다만은 도대체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들길래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네. 케이스 바이 요건 케이스인데 비싸죠. 이거는 네. 부르는 게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까 대형 로펌에서는 부담수라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부담을 느낀다는 건 뭡니까? 아니 부담을 느낀다면 정치적인 게 있으니까 정치적인. 이것도 휴민트를 통해 취재한 건데 돈 많이 풉니다. 야, 네. 오늘 뭐 아니 원래 제가 여기 정치쇼 와서 매일 많이 푸는 이거 매일 나왔으면 매일 풀 건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매일 욕심 있으시군요. 매일 풀죠 제가 하나씩 알겠습니다. 나와. 이러다 진행하고 싶어요. 조심하세요.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공동 진행으로 더블 그냥. MC로. 자 예. 어쨌든 예.
뭐 아주 유명한 대형 로펌에 갔었어요. 예, 예. 제가 알기로. 근데 거기서 노한 거죠. 어. 노할 수밖에 없는 게 뭐 김현장하고 바른 같죠? 뭐 유명 대표죠. 아, 전 모릅니다. 한두 개입니까? 아, 예. 김현장과 예. 바른으로 전 갔던 몰라요. 얘기 차마 못하는. 아니, 뭐 제가 예. 얘기한 건 아닙니다. 예, 예. 어쨌든. 근데 노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담되잖아요. 정치적인 냄새가 나는 사건, 정치적 사건이니까 다 정치적 형사 사건이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을 구성하라는데 예. 아마 진짜 그 실력 있는 전관들을 가지고 연합체를 구성한다고 했을 경우에 예. 그러면 상당한 많의 돈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수요 공급의 원칙상 네. 만약에 제가 유명한 정관이라고 합시다. 왔어요. 예. 나는 별로 할 사람이 없네. 그럼 부르는 게 값입니다. 오. 사건의 양도 방대하고 예. 그리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의뢰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예. 그럼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거고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책정한 수입료는 처음에 이제 나름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책정했던 예상 수입료는 10억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 뭐 돈이 없다는 건지 뭐 있는데 안 쓴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으나 예. 어찌됐든 간에 뭐 돈이 없어서 뭐 돈 때문에 무료 변론할 사람들을 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있는 변호인들은요 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인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동기 전 민정수석이었죠. 예. 그다음에 강훈 변호사 법무비서관이었습니다. 예. 피영현 변호사는 직접적 인연은 없는데 바른에서 강훈 변호사랑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요번에 들어갔던 박명환 변호사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전에 2007년 대선 때 MB연대 대표했던 사람이에요. MB연대 팬클럽. 그래서 2008년 총선 출마했다가 광진 늘어서 저기 추미애 당시 의원한테 졌죠. 예. 그리고 이명박 청와대에서 국민소통비서관인가 거기를 근무했던 사람들이니까 다 본인이 인연이 있던 사람들이랑은 지금 라인업을 짠 건 맞아요. 예. 아. 무료 변론이 이제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제휴민트 쪽에 의하면 예. 시간당 90만 원. 시간당 90만 원. 이번에요? 예. 그다음에 캡을 1년 단위로 100억. 캡이 뭡니까? 그러니까 한 개. 예. 오. 시간당 90만 원인데 이게 그대로 계속 가다 보면 한두 끝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 누적되다가 100억이 되면 그냥 그 다음에는 더 이상은 이제 올라가지 않는 우리 걸로. 주차장 갔을 요네 때 사람이 100억으로 한 그러니까 그런 그거를 불렀어요 지금 저기. 큰 데서. 근데 이제 주차장 같은 데 가면은 아니, 뭐 이 대형 두 군데- KTX 이 두 군데서 부른 건 아니에요. 아까 예. 말씀드렸던 다른데 이제 여러 군데 오퍼를 해봤는데 네. 이제 대체로 이제 이런 시세로 부른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사실 이게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대략 일반적인 그 로펌들 같은 경우에 시간당 그러니까 법조 경력 20년 정도를 이제 상한으로 해가지고 20년이 넘어가면 예. 그게 이제 맥시멈인데 시간당 70만 원 정도로 잡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90만 원이면 그거는 되게 비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예. 그거죠. 밥 먹는 시간은 뺍니까? 그러니까 그 찍는 거죠. 이게 타임 체크하니까. 타임 여기 체크를 똥도 합니까? 이렇게 찍는 예. 거 있어요. 근데 예. 이거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건을 맡을 수는 없는데 거절하기 힘든 경우에 뭘로 거절을 하냐면 세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의뢰인 쪽에서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다 예. 해서 의뢰인 쪽에서 포기를 하거든요. 예. 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너무 세게 상대 너무 세게 쪽에서 불러, 예. 불러가지고. 마치 우리가 출연료 회당 100만 원 주세요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 비슷하죠? 예.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사장님? 아유, 밥 좀 사요 그러면. 사장님 그렇습니까? 그렇게 많이 벌면서 밥을 안 사. 들켰네. 아니 방송 경력이 지금 김태현 변호사님이 얼마인데 네. 제가 다섯 달 자 빠릅니다. 듣고 계십니까 지금 경영진 여러분? 자, 그래서 예. MB 쪽에서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했는데 예. 상대편에서 너무 세게 불러가지고 네. 뭐 어차피 안 될 거, 뭐 내가 그렇다고 무죄로 석방될 일도 없을 것이고 여기에 돈 안 쓴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김 변호사님 말씀처럼 부담을 느껴서 이건 우리가 하면 안 된다. 게다가 더 하나는 뭐냐면 이게 사실 결과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그래도 결과가 안 좋아도 이걸 어떤 정치적인 그런 걸로 바꿔서 이렇게 내가 탄압받는다라고 할지언정 예. 변호인들을 탓하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변호인을 탓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MB가 그렇죠. 그렇죠. 돈을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최대 100억까지 줬는데 네. 뭐 계속 이제 뭐 남은 여생 많은 시간을 뭐 교도소에 살아야 될 상황이 된다면 예.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돌려받으실 것 같아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부담되죠. 후폭풍도 있기 때문에 예. 그 법무법인이든 변호사님의
어떤 이미지도 그렇지만 예. 후폭풍 때문에 이거를 막기를 꺼려했었고 예. 그래서 이렇게 세게 불렀으니 당연히 MB 쪽에서는 그 정도 돈은 없으니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없다. 예. 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지금. 9344번 쓰시는 분은 MB가 변호사비가 없다는 말 사실입니다. 전 재산은 사회에 환원했다고 하고 나머지는 차명으로 숨겨놨으니 당장 현금이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예리하시네요. 주셨습니다. 예리합니다 정말. 예. 아 그래요. MB가 국선 변호인을 왜 안 쓰냐? 그거는 검찰 단계에서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법원 가서 법원 가야 되는 예. 거니까요. 예. 예, 뭐- 최소한 영장이 청구돼서 그렇죠. 구속전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선임될 수 있는 오늘 게 국선 변호인 따라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 국선 변호인. 국선 변호인 안 할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하시겠죠. 예. 몇 분 안 되시지만. 아니 그래도. 무료 봉사를 원한다면 차라리 국선 변호인이 나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무료로 하시는지 뭐 요즘 일정도 국선 변호인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수준이 굉장히 좋다고. 좋는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 변호인을 본인이 택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예. 그거는 아까 이정열 전 부장판사 잠시 언급했듯이 정치적인 싸움으로 몰고 가겠다는 건데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인 비리의 성격이 많고 예. 두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강력한 팬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없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정치적 투쟁으로 몰고 갈 수가 없죠. 그러면 나 재판 거부해, 수사 거부해. 그러니까 변호인 몰라. 그럼 국선 붙여줘.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그렇죠. 폴로 못 간다는 거예요. 네네. 정치적 팬덤이 없으니까 예, 그런 예. 차이가 있죠. 예. 자, 삼변시대. 아니 이제 막 인사를 나눈 이게 아직 혐의 몇 얘기도 안 분인 했는데 것 30분이 안 돼요? 벌써 2부가 마무리됐습니다. 사부 오신 분 오늘 오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가 할게요. 누가 오시요? 100만 원 받으시는 분의 이 여유. 야, 이렇게 나오나 이게? 송은이 김숙 씨도 오지 말라고 해요. 그냥 세명 준비하죠. 뭐. 자, 저는 11시 넘어서 오겠습니다. 그때도 계속 들어주실 거죠? 어떤 류의 메시지가 있을 건지 막 취재가 들어갔습니다. 예. 어제 저녁 버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휴민트를 통해서 아, 취재한 휴민트. 저희가 또 예. 단독 공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어제 저녁 버전으로 해서 오늘 발표한 메시지는 이었던 것 같아요. 국민께 송구하다 성실하게 조사받겠나 당연히 있는 거고 네. 다스든 의혹은 결코 사실 아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다. 오해가 있다면 충분히 소명하겠다. 수사 내용이 사실처럼 보도되고 알려져서 우려다. 근데 재밌는 건요. 예. 이게요. 지문 우리 시나리오 보면 지문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어요. 다스든 의혹은 결코 사실 아니다. 단호하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욕심 너무 내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검찰의 무리한 수사 비판 완곡하게라는 완곡하게.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 저를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시나리오가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밤새 바뀐 거죠. 아. 물론 제가 취재한 게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네. 그죠? 어쨌든 결과론적은 틀린 건데 예. 밤새 바뀌었다. 그렇다고 보면 약간 이제 나오는 대로 강원 기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는 전형적인 정치적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예. 뭔가 숨기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제 버전대로 한 문장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 할 말은 많으나 할 말은 많다. 네, 내가 적절치 않다. 대통령으로서 전직적으로 얘기하는 게 예. 이렇게 한 문장을 정리를 하고 검찰 올라가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 마이크가 온 김에 예. 이걸 하나 오늘 제가 또 주의 깊게 봤던 건 영상 녹화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오 그래요? 그렇죠. 박 전 대통령은 동의 안 했다고 그랬거든요. 예. 박 전 대통령도 동의 안 할 거라 다들 예상했습니다. 대면 조사도 잘하는데 텔레비 찍는데 얘기 안 했습니까? 안 하지. 예.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상 녹화에 동의했다라는 얘기는 영상 녹화는 좀 더 생생하잖아요. 예. 그게 나중에 법적으로 현출될 가능성도 있는 건데 예. 그 얘기는 나름대로는 자신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나는 준비를 다 했어. 네. 그것이 나중에 법원과 검찰에서 받아들이는 걸 변론하더라도 예. 내 나름대로 로직을 가지고 버벅대지 않고 나는 할 자신 있어. 이거죠. 그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달변은 아닌데. 달변, 예. 새빨간 거짓말이면 이렇게.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어? 그랬었는데, 이 자신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니 지금 국민들이 다스는 도저히 그러니까 뭐 어떤 시각에서 보더라도 MB 것이라고 볼 수밖에 두 가지 없는 가능성이에요. 예. 정말 자신 있고 야 클리어해. 새빨간 거. 그만할게요 이제. 그만해, 이게 이제. 거짓말이라는 거 확신이 자신 있든지 또는 네. 지금 여기서 영상 조사를 안 한다고 봐. 그럴 줄 알았어. 자신 없구만. 네. 근데 영상 조사한다. 뭔가 있나 보네. 예.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일정의 포장술. 네.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겠죠. 근데 사실 영상 녹화를 하나 안 하나 예. 실질적으로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영상 녹화를
하는 걸 동일한다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그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 김용민의 정치쇼 수요일 2부 3변 시대 함께하겠습니다. 법조인의 눈으로 본 대한민국 정치 사회 법조 아무래도 오늘 이야기는 딱 하나일 것 같습니다. 예, 자 MB의 소환, 이 조사 내용 또 전망. 구속 전망까지 한번 상세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조인 세 분 모셨습니다. 먼저 김태현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통상 5분 전쯤에는 오셔야 하는데 항상 네. 정시에 오셔가지고 저희가 다음 주부터 10시 25분에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정말요? 예, 예. 그럼 출연료 더 주세요? 아니죠. 부가 3개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11시 25분에 끝납니다. 아 그런가요? 예. 똑같습니다. 예. 자 농담이었고 예. 그리고 우리 이 피플 게이트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성문 피플 변호사님. 네, 너무 백성훈입니다. 어색하네요. 안녕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김태현 변호사는 이제 광고 시간까지 계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29분쯤 항상 왔는데 예. 이제 광고를 하고 30 한 3, 4분에 시작하는구나. 그걸 계산해서 온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방송 슈트라 온에어 켜지기 전에 들어오면 다 온 거예요. 무슨 뭐 온에어 저기 한 땀만 앉아 있으면 되지. 근데 월초에는 좀 일찍 와주십시오. 월초에는 광고가 좀 적어요. 아 그래요? 점점 월말까지 이 광고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월초에는 좀 일찍 와주셔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정열 전 판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패션리. 네? 예, 정열리. 예. 그 패션이 아니고 패션인 줄 줄 잘 쓰는 그건데.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기관장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대검에서 중수부에서 조사받았으니까 그때 기관장은 대검회장 검찰총장이거든요. 예. 검찰총장 나와서 커피 마신 게 아니라 지금 중수부장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윤석열 전 지검장이 아니고 한동훈 3차장이 나가서 이제 커피를 한 10분, 15분 정도 마시고 9시 한 49분부터 지금 조사가 시작됐다는 것 같은데 네. 재밌는 게요. 한동훈 전 3차장이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했었어요. 예. 당시에 민정수석실, 민정이비서관실에 있었는데 당시 이제 수석이 권재진 전 수석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직속 부하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런데 직속 부하였는데 지금 시설이 한 10년 지나가지고 오히려 이제 한동훈 전 3차장이 직접 조사는 안 하지만 수사를 하는 사람이 됐고 예. 거기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무슨 조사 잘 받으시라고. 그럼 자네 오랜만이야 뭐 이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그러네요. 요즘에 자꾸 욕심을 내.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조사 욕심을 내요. 커피를 마시고 조사하러 들어간 건데 예. 오늘 역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재밌는 건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 메시지입니다. 예. 할 말이 많으나 할 말이 많으나.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들만 한 거예요. 국민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사 받겠습니다. 당연히 루틴하게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할 말이 많으나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이런 얘기인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예. 어제 사실은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 이제 매일 우리가 언론 브리핑을 할 거다. 내일 메시지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메시지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면서 과연 좌우로 정리할 때 좌우로 정리할 알겠습니다. 자 MB가 이제 검찰에 출두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통상 이 서울중앙지검의 조사 스케줄로 보자면 지금 뭐 하는 시간입니까? 이제 시작됐죠. 시작됐어요. 네, 조사는 시작됐죠. 일단 아까 포털에 서서 이제 몇 마디를 하고 오늘 네. 나라 걱정 굉장히 많이 하고 들어가셨죠. 정말 이 안보, 와중에도 민생 걱정 참 많이 하시고. 이 와중에 네. 그래도 오늘 혹시라도 저는 안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치보복이란 말은 안 하셨어요. 근데 내가 할 말은 참 많지만 아마 그 안에 포함되지 않았나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한동훈 3차장하고 티타임을 갔습니다. 가졌을 거고요. 윤석열 지검장하고 원래 지검장들이 이제 티타임 할 때 나오진 않아요. 그 전에도 다 보통 이제 차장, 부장 이런 분들이 네. 전직 대통령 나왔을 때도 이제 예. 티타임 가졌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누가 나왔습니까? 노승건 1차장이 네, 있어요. 그 차장이 나왔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수사를 좀 진두지휘하는 쪽에서 그냥 나오는 거고요. 예. 뭐 거기서 더 나가서 예우를 해서 뭐 지검장이 나오는 건 좀 그렇잖아요. 빨간 양 단자를 깐다든지 뭐 네, 이런 뭐 레드카펫 이런 것까지 깔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고 티타임은 끝났을 거고 이제 보통 한 10시 정도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라 예상이 됐으니까 예. 이제 지금 초기부터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도중이겠죠. 그러니까 티타임을 할 때 예. 기관장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검사장이 아니고 차장이 나온 거죠.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이인규 중수부장이 나왔어요.